자, 1단계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끼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무 기니까 국자법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약칭 경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돼요.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은 대표적인 조직법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대표적인 작용법이 뭐죠? 경지법이에요. 경지법이 대표적인 작용법이고 대표적인 조직법은 국자법이다. 자, 국자법과 경지법이 합쳐가지고 몇 문제 나와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4문제. 많게 놓으면 5문제, 6문제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왜? 대표적인 조직법이고 대표적인 작용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2개의 법을 정리하는데 4시간 반, 5시간 걸립니다. 그게 한 4시간 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4시간 걸리니까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 수업을 쭉 연결하면 괜찮은데 쉬었다가 수업하면 목이 딱 잠겨버려요. 자, 1조 한번 봅시다. 1조부터 중요합니다. 1조부터. 자, 1조 보시면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아니죠. 어제 공부했죠? 경찰의 이념을 공부했을 겁니다. 어제 이론 첫 시간에. 맞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경찰 기본 조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1조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민주성이 있고 효율성이 나옵니다. 체크하세요. 자, 이 2가지가 뭡니까? 어제 배웠던 경찰의 이념이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경찰의 이념은 국자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다? 1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빨리빨리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법이 어떤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게 바로 요 갈로하세요. 요 정도만 갈로하시면 돼요. 경찰의 기본 조직과 경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 뭡니까? 국자법이다. 그래서 뭐예요? 경찰의 기본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이니까 조직법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조직과 경찰이 하는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직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5조를 공부할 거예요. 왜 5조를 공부하느냐? 5조도 경찰의 이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맞죠? 목이. 어제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제 했는데 지난주도 아니고. 경찰의 이념은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파생되는 이념이 뭐예요? 민법 인정이고 효율성에서 파생되는 이념이 뭐예요? 경영주의다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조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1조에 규정되어 있고 5조, 1조에 규정되어 있다.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5조에 보시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크하세요. 밑에 뭘 적어요? 법치주의라고 적어요. 경찰의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 하는 말 있죠? 체크하세요. 밑에 적으세요. 뭘 적으면 되죠? 인권 존중주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공정과 중립이라고 했죠? 요거는 뭐예요? 정치적 중립주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파생되는 이념이 민법 인정이라면
요 세 가지 이념은 전부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인권 존중주의는 국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렇게 나왔어요. 국자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요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확인하셨죠? 다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과감하게 틀렸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조로 갑시다. 3조. 자, 3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최근에도 시험에 여기서 나왔죠. 최근에. 작년도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알아야 되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준비된 자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걸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경찰의 임무는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시험에 나옵니까? 자, 4호가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죠? 경비 경찰 임무가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교통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교통은 6호잖아. 4호라고 해놓고 6호 내용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개수를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1번부터 8번 하는 것은 개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법에는 3조 몇 호, 3조 몇 호, 3조 몇 호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두 문자가 있잖아. 이거 두 문자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국범은 범죄 피해자와 경비 정보 수집을 위해서 교외 공공장소로 갔다. 국범은 범죄 피해자와 경비 정보 수집을 위해서 교외 공공장소로 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1호부터 8호까지 자동적으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암기했다고 여러분들 봅시다. 그럼 이게 뭐예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6호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8호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느냐. 1호부터 8호까지 8가지 경찰의 임무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경찰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작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경찰의 임무는 범죄 피해자 보호가 되겠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 순경 시험에 나왔던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5호가 시험에 나왔어요. 요 갈로 해볼까요? 자, 요거는 정보경찰의 임무예요. 정보경찰의 임무인데 정보 수집, 작성, 배포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죠. 그런데 시험에는 요거 대신에 정책 정보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정책 정보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 수집은 정책 정보 수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시험에 나옵니다. 8호에 보시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질서 유지 대신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위험 방지, 이해 방지. 위험이 아니고 이해 방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공의 질서 유지 대신에 위해 방지를 적고 읽어보세요. 8호는 기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이해 방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질서 유지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질서 유지와 이해 방지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는 더 이상 시험에 넣을 게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 1호부터 8호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두 문자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가장 최근에 추가된 임무는 범죄 피해자 보호다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정보경찰의 임무는 정책정보 수집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지 공공의 안녕과 이해 방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조.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6조 부분도 아마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가? 올해 시험에 나왔던가? 작년도 2차 시험에 나왔던가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자, 6조는요. 2항을 보시면 돼요. 2항.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뭘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권을 말합니다. 자, 이의제기권은 국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국자법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국자법이잖아요. 국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틀리는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제기권은 수사와 관련된 이 제기권은 국자법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경찰 공무원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망은요, 그냥 참고로 봅니다. 갈로 해볼까요? 경찰 공무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자, 경찰 공무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서 정할까요? 어디에서? 법률로 정한다 했잖아요. 그럼 법률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경지법이 되는 거예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작용법이잖아요. 국자법은 어떤 내용을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경찰의 기본 조직과 경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고, 경지법은 어떤 내용을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시험에는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으니 요거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굉장히 잘 오는 게 4조입니다. 4조. 자, 4조.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4조 경찰 사무 구분. 요거 설명을 하고 제가 오늘 프린트물 1번하고 2번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 이제 보여주면서 2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경찰의 사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자, 경찰의 사무는 국가와 자치가 있다. 이거 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구분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국자법이에요. 지금 국자법 4조에 나와 있잖아요. 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한다고 국자법 4조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2번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열심히 이거 배웠는데도 2번 문제 틀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재미없다. 배웠으면 맞춰야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문제 풀어보고요. 자, 이 두 가지 구분하는 법적 근거는 국자법 4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분해야죠. 그죠? 구분한다 했으니까 구분해야죠. 자치경찰 사무는 요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경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 사무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치경찰 사무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크게 4가지. 넘기지 마세요. 11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크게 4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라고 하느냐? 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생활안전활동, 지역 내의 교통활동, 지역 내의 다중운집 행사, 그리고 1번 갈로부터 6번 갈로까지 수사사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가와 나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야죠. 여러분 책에는. 나는 지면상 그냥 타이틀만 적었지만 여러분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맞죠? 그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막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아, 이런 사무가 생활안전활동 사무구나. 이런 사무가 교통활동 사무구나 하는 것만 공부하시면서 눈으로만 그냥 익혀 나가시면 돼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것은 바로 4번째에 있는 뭐예요? 수사사무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 사무도 수사사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자치경찰 사무에도 수사사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그 수사사무가 어떤 것이냐?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바로 밑에 있는 1번 갈로부터 6번 갈로까지. 요게 해당되는 범죄는 자치경찰 사무가 되는 거예요. 수사사무가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암기합니까? 두 문자가 있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공. 아동은 학교 가기 싫다공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기 싫었잖아요. 때로는 때를 쓰잖아 부모님한테. 아, 너 오늘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하면서 막 부모한테 대들고 막 그런 어떤 추억도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동은 학교 가기 싫다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동은 학교 가기 싫다고. 알겠습니까? 요게 뭐예요? 자치경찰 사무 중에서 수사사무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학교 가기 싫다공에서 가가 뭐예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험에 나왔어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학교 가기 싫다고만 기억하면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4번입니다. 여러분 형법 배우지요? 형법 강론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배우지요. 범죄가 한두 개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딱 한 개만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형법에 많은 범죄가 있지만 딱 한 개만 자치경찰 사무예요. 나머지 범죄는 다 국가경찰 사무예요. 자, 딱 한 개가 뭐죠? 형법 245조가 뭡니까? 공연 엄난죄가 되는 거예요. 형법에서 딱 한 개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찰학 개론 시간에 배우는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은 딱 한 개만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그게 뭐죠?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입니다. 성폭력 특례법에는 12조만, 형법에는 245조만 자치경찰 사무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감 찾아봐요. 시간 관계상 3번을 봅니다. 3번에서 뭐가 틀린지를 답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11조가 아니죠? 11조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제잖아요. 11조가 아니고 몇 조입니까? 12조가 뭡니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다 이 말이. 이해를 하셨나요?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문제를 보세요. 국자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112 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맞죠? 근데 느닷없이 국자법을 수업하면서 이걸 내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정답은 틀린 것은 1번 한번 보세요. 뭐가 틀렸습니까? 아니? 뭐라고? 경지법? 그렇지. 자, 문제 1번 보세요. 경지법 2조에 따른 경찰 사무 구분? 경지법 2조에 경찰 사무를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국자법 4조에 경찰 사무 구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해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찰 사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국자법 4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경지법 2조에서 경찰 사무를 구분한다 하는 말이 나오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경지법 2조가 아니고 국자법 4조잖아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국자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국자법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12 운영 처리에 관한 법률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응? 우리 공부 많이 한 친구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요? 내 수업 말고 다른 선생 수업이든 뭐 어디든 간에 배웠습니까? 배웠으면 본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배워도 뭡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아시죠? 112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우리 순경 시험에서 나왔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알겠죠? 그러면 이제 2번, 1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국자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국자법 4조에서 경찰 사무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경지법 2조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나머지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암기만 하면 다 풀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 보면은 자치경찰 사무가 가나 다라가 있잖아요. 요 위에 세 개 가나다. 요 세 가지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여러분 표에서 오른쪽 사이드에 보세요. 기역 갈로로 돼 있잖아요. 그 기역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 중에 마지막으로 수사 사무가 있잖아. 학교 가기 싫다고, 아동은 학교 가기 싫다고. 요 수사 사무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또 참 이 이혼에만 가지고도 막 1시간 이상 걸려요. 이혼에만 가지고. 자,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제목이 뭡니까? 국가경찰위원회요. 자, 12페이지 눈으로 보세요. 쓱 보세요. 그냥 13페이지 내용 쓱 보세요. 14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보세요. 자, 18페이지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표가 있습니다. 앞에 거 여러분들이 방금 넘긴 거 있죠?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필요한 거는 이 표에 다 담았습니다. 내가 이 표를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이거잖아요. 왜 우리 법 조문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법대로 법 조문대로 내가 쭉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느냐? 시험에는 뭐예요? 차이점, 공통점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안 헷갈리지. 뭐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문제도 여기에 프린트물에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 순경 시험. 알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공부를 해가 된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나왔을 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리를 잘못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놓으면 해결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오다가 어떤 때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어돈 다 맞춰야 돼요. 공부를 했으면. 자, 그래서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표만 보시면 돼요. 앞에 내용은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표에서 다 정리할 거고 또 표에 없는 것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표를 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비교하세요. 같은 점과 차이점을. 자, 첫 번째 소속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맞죠? 국가경찰위원회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행안부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은 어디예요? 시도지사다. 차이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입니다. 둘 다 뭐예요? 자문기구가 아니에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국가든 자치든 심의의결기구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문기구라고 하면 틀려요. 자문기구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자문기구를 배워요. 우리 지난주에 기본 강의 때 배웠죠. 인권위원회 자문기구예요. 또 우리 1단계 특강 시간에도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그것도 청장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에서 자문위원회가 있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심의의결이에요. 알겠습니까? 심의의결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입니까? 독임제입니까? 합의제예요. 독임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독임제가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합의제, 독임제가 아니다. 우리 경찰 조직은 뭐죠? 독임제예요. 우리 경찰 기관은요, 경찰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혼자서 다 결정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도지사한테 권한 일부를 이임하고, 그렇죠?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이임하고, 시도경찰청장한테 이임을 하는 거예요. 지가 다 못하니까. 그런데 원칙은 누가 해야 돼? 지가 다 해야 돼. 혼자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경찰 조직은 독임제지만 위원회는 합의제예요. 왜? 위원회는요,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계급이 없어요. 단지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운 것뿐이지 표 행사는 위원장도 한 표고 위원도 한 표예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 서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합의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이에요. 소속은 달라요. 성격은 공통이에요. 자, 구성을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구성도 헷갈립니다. 자, 국가는 몇 명이죠? 7명. 자치도 몇 명이죠? 7명. 둘 다 똑같습니다. 국가든 자치든 둘 다 7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구성은 달라요. 국가는요, 상임위원이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럼 비상임위원은 몇 명이에요? 위원장 1명하고 일반 위원 5명하고 합체가 몇 명이에요? 6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비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명이 상임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대예요. 위원장과 1명은 상임위원회예요. 이거는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이잖아, 국가는. 근데 자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상임위원회예요. 나머지 5명은 비상임위원회예요. 차이가 아시겠죠? 1명, 6명, 2명, 5명이에요. 1명, 6명, 2명, 5명이에요. 알겠습니까? 1명이 상임위원이고 2명이 상임위원이고 6명이 비상임위원이고 5명이 비상임위원이에요. 숫자 다르죠? 또 하나 더.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명은 뭐가 됩니까?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장관들이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국가로부터 월급받는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로부터 월급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1명은 상임위원이잖아.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위원장 1명과 1명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구성 구분하시겠습니까? 1명, 6명, 2명, 5명. 상임위원 1명은 정무직. 위원장과 1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무원.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을 한번 볼까요? 자, 위원장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은요, 비상임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6명이죠. 6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선출한다 이 말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임명직이 아니에요. 선출직이에요. 반장 선거하듯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호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임명직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 1명 있잖아요. 또 이 1명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위원장이 제청하면은 이 사람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6명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1명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면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딱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이에요. 둘 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누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바로 상임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것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국자법이 2시간 반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이 탁탁탁 빨리빨리 넘어가면 괜찮은데 한 법령 가지고 2시간 반을 강의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 자꾸 여러분 중얼중얼 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반복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안 그러면 흐트러져요. 자, 그 다음에 위원들 한번 보세요. 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임명직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들은 누가 임명합니까?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전부 다 누가 임명한다?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은 선출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전부 다 누가 임명한다?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 그랬어요? 전체 7명으로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플러스 1명 위원은 상임위원이고 5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그렇게 정리했잖아, 앞에서. 자, 그러면 이 7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요게 또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명이 되는 거예요. 시도의회가 몇 명 추천합니까? 2명 추천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몇 명 추천합니까? 1명. 시도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시도의사가 1명 지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되는 거야. 2명, 1명, 1명, 2명, 1명이잖아. 그럼 토탈 몇 명? 7명이 되는 거예요. 자, 2명 추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1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리 바꾸는 거예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2명, 시도의회에서 1명 하면 맞아 틀려?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7명이 되는 거예요. 이 7명 중에서 위원장 1명, 상임 1명, 나머지 5명은 비상임 위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임명한다? 시도지사가 다 임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학생들이 잘 틀려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까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국가경찰위원회는요 7명이잖아요. 7명 중에서 2명은 무조건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7명 중에서 2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무조건 뭐한다?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한번 볼까요? 자치경찰위원회는 2명 아니죠?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는 1명은 7명 중에 1명은 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를 임명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어야 한다 하는 말과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이어야 한다 하는 말은 무조건 2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고, 1명은 인권 전문가를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력해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이어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공통이에요. 둘 다 특정성이 60%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이것도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뭡니까? 이어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는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어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이 나옵니다. 법령 6번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6번까지만.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자, 임기를 보세요. 국가와 자치는 둘 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 둘 다 연임이 돼요, 안 돼요? 연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연달아서 이혼이 될 수는 없어요. 중임이 아니에요. 중임은 2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연임은 뭐예요? 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시험에 나왔잖아.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 잘 틀린단 말이에요. 다 보세요. 여기 하얀색 있잖아요. 요거는 공통이에요. 근데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요 노란색은 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시험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요. 위원이 3년이잖아, 임기가. 2년을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자리 하나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궐위원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 선거가 무슨 선거예요? 보궐선거예요. 대통령 보궐선거란 말이에요. 임기가 끝나고 한 게 아니잖아. 중간에 탄핵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보궐선거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보궐선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이 2년 동안 활동하다가 1년을 남기고 그만둬버렸어.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죠?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보궐위원이에요. 이 사람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임자 남은 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남은 임기가 1년이면은 1년 동안만 활동하는 거예요. 이해돼? 만약 6개월밖에 안 된다면 6개월만 활동하는 거야.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때요? 자치경찰위원회도 보궐위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임자 남은 임기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자치경찰은요, 전임자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국가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연임이 안 돼요. 연임이 안 되는데 보궐위원이 전임자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야. 10개월밖에 안 남았어.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궐위원 임기를 10개월 하고 바로 3년 더 연임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3년 10개월 동안 위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가는요 그런 거 없어요. 국가는 10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10개월만 딱 하고 나가야 돼. 다른 사람이 위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치는 1년 미만이면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니 10개월 채우고 한 차례 더 연임이 되니까 3년 더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연임이 된다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된다면 3년 10개월 동안 이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자치경찰위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국가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요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 노란색은 자치경찰위원회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간사는 한 명이고요. 자, 신분 보장을 봅니다. 자, 신분 보장인데요. 요거 체크해 볼까? 갈로 해 볼까요? 제외하고는 갈로 해 보세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자, 갈로 했죠? 갈로 빼고 한번 읽어봐요. 둘 다 공통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신분보장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못 잘라요. 그게 신분보장이에요. 함부로 못 잘라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함부로 못 자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못 잘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면직이 되죠? 이런 경우에 갈로. 위원이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럼 어떤 경우에 면직이 된다고?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면직이 되는 거예요. 갈로 했죠? 이 갈로가 뭐예요? 면직 사유가 되는 거예요. 면직 사유. 이런 경우가 아니면 면직이 안 됩니다. 그게 신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활동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면직이 돼요. 자, 그러면 파란색 있죠? 요거는 공통인데요. 파란색은 국가경찰위원회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 안 하면
그냥 쭉쭉쭉 공부해버리면 이런 문제 몇 번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하긴 한 것 같은데, 공부는 하긴 한 것 같은데 문제 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컷 공부하고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에요.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지. 맞춰야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국가경찰위원회만 있는 거예요. 면직한다 했잖아,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면직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경우에 면직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있어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의결 요구는 누가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바로 위원장 또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위원장 대신에 경찰청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찰청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위원장 또는 행안부 장관이 의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되면은 면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밖에 없는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회의입니다. 위원회만 2개를 동시에 정리하니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긴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많이 넘겼잖아요. 그죠? 그거 넘긴 페이지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12페이지 맞죠?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그죠? 이거 다 정리한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거는 볼 거 없죠. 편만 보시면 되니까. 자,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입니다.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어요. 정기회의는 몇 번? 2번. 임시회의는 누가 소집할까요? 당연히 위원장이 소집하겠죠. 어떤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까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또 위원 3명 이상 요구할 때 소집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요구할 때 소집합니다. 경찰청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치경찰위원회를 잘 보세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월 2번이 아닙니다. 월 1번 이상이에요. 그러면 2번, 3번, 4번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겠죠. 어떤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거는 위원 3명인데 요거는 위원 몇 명 이상? 자치는 2명 이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2명인데 국가는 3명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국가경찰위원회는 소속이 어디예요? 행안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요구할 때도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소속이 어디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소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요거예요. 경찰청장이 요구할 때도 국가는 위원장이 소집하잖아요. 그러면 자치는 시도경찰청장 요구, 청장 요구시 이게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없어요. 경찰청장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도청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시도청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는 4가지고 이거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 작년도 1차 시험인가 나왔던 게 이겁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소속이 어디예요? 행안부 소속이죠. 그러면 사무는 어디서 봐야 돼? 행안부에서 봐야지. 소속이 그 소속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은 행안부 소속인데 사무는 어디서 수행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자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는 어디서 수행한다?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행안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는 어디서 수행할까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자, 그 다음에 수당직업입니다. 자, 수당직업인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몇 명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7명이잖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몇 명? 6명이잖아. 공무원인 사람은 상임위원 1명이 공무원이지.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월급 받잖아. 수당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위원 6명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 개선이니까 뭐예요?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공무원이 누구예요? 위원장 1명과 1명의 상임위원이죠. 그러면 5명은 비상임위원, 5명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무원 빼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또 너무 중요하니까요.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요. 요거는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